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서야 12.3 내란 당시 계엄사령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가 추가 조사를 통해 확인되고 있는데요. 당시 박안수 계엄사령관이 계엄버스가 도착하기 전 더 빨리 움직이기 위해 임시 계엄사까지 만들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뒤에도 추가 출동 가능 부대를 확인해 출동 소요 시간까지 확인했던 상황이 MBC가 입수한 계엄사 장교의 파면 의결서에 고스란히 담겼는데요. 첫 소식 손하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계엄 선포 10분 만에 용산기지 합참 지하 4층에 계엄 상황실이 마련됐습니다. 박안수 계엄 사령관은 국가 시스템 장악 등 계엄 사무를 볼 장교들부터 소집했습니다. 육군 참모총장이 사령관이 된 만큼 계엄사도 육군 장교들로 구성하는 게 원칙. 그러나 충남 계룡대에서 합참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우선 합참 인원들로 계엄 상황실을 만듭니다. 즉각 집행을 위해 임시 계엄사를 꾸리고 육군 본부에서 이른바 계엄버스 타고 출발한 장교들이 도착하면 인수인계하기로 한 겁니다. 계엄사가 분주히 돌아가던 새벽 1시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안이 통과됐지만 박안수 대장 등 지휘부는 내란 행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박안수 사령관은 기조실장 이재식 준장에게 추가적으로 가용한 부대가 어느 부대인가, 이 사단도 있지 않나, 출동 소요 시간이 어느 정도인가 확인했습니다. 2시간 걸린다는 답이 오자 새벽 2시 반 경기도 양평 제2신속대응사단에 출동 준비 명령이 하달됐습니다. 추가 투입 직전 상급 부대인 7군단장이 중단을 지시하면서 병력 이동까지는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국방부 징계위는 박안수 대장뿐 아니라 이재식 준장이 계엄 상황실 구성 운영을 주도하거나 적극 지원했다고 봤습니다. 특히 2사단 출동 병력을 확인했던 건 비상계엄 상황을 계속 유지하려는 시도로 보일 수도 있다며 파면 조치했습니다. 이 준장은 계엄사 운영 여건을 마련하려던 게 아니라 기초적인 조치만 했을 뿐이고 특전사의 테이저건 사용 건의도 반대했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헌법존중 TF는 이 준장 등 관련자들의 징계와 함께 국방특수본에 수사도 의뢰했습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코스피가 미국발 여러 불안 요인에도 불구하고 파죽지세로 4,900선을 돌파했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불가능한 꿈 같은 소리라고 비꼬는 이들이 많았는데 코스피 5천까지 이제 불과 100포인트도 남지 않았습니다. 김민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스피 5천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종가는 4,904. 하루 동안 63포인트, 1.3% 올라 4,900선을 돌파하면서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이제 5천까지 불과 100포인트도 남지 않았습니다. 코스피는 작년 마지막 날 종가와 비교하면 16% 넘게 뛰었습니다. 올해 들어 거래일 기준으로 12일 연속 상승한 건데 역대 두 번째 최장 기록입니다. 장을 주도한 건 로봇이었습니다. CES에서 가장 진보한 로봇이라는 찬사를 받은 로봇 아틀라스를 공개하고 고공행진을 이어온 현대차는 오늘도 16% 폭등하며 시가총액 3위로 올라섰습니다. 외신들은 현대차 그룹이 로봇 기업으로 도약했다는 평가까지 내놨는데 현대차뿐 아니라 로봇에 대한 기대감이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코스닥의 로봇주들도 상한가를 이어갔습니다. 덕분에 그동안 소외됐던 코스닥 지수도 960을 넘어서며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발 관세 충격은 생각보다 덜했습니다. 스스로를 관세왕이라고 칭한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파병한 유럽 국가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고 상무장관은 한국을 포함한 주요 반도체 생산국을 향해 미국에 공장을 짓지 않으면 반도체의 관세 100%를 물리겠다고 공개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장중 사상 첫 15만 전자를 달성했고 SK하이닉스도 1% 상승 마감했습니다. 당장 메모리 반도체가 부족해 미국 기업들이 물량 확보에 사활을 건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 관세까지 부과하긴 어렵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미국이 지금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반도체 메모리인데 여기에 관세를 계속 부과를 한다는 게 굉장히 정치적인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 이제 관심은 코스피가 언제 5천을 돌파할지에 모아집니다. 다만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급하게 오른 만큼 조정 가능성도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임기 전부터 논란이 된 왜곡된 역사의식과 독립기념관 사유화 논란으로 임기 내내 논란과 갈등을 불러일으킨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이 취임 1년 반 만에 사실상 해임됐습니다. 김 관장은 끝까지 해임이 부당하다고 반발했습니다. 보도에 이승섭 기자입니다. 김 관장은 취임 전부터 독립 후손들이 부적절 인사라며 반대한 인물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광복이 언제 됐냐면 1945년 8월 15일 광복되어졌다. 그게 광복절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역사를 정확하게 모르는 겁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임명을 강행했고 취임 첫날부터 독립기념관장의 발언이 맞는지 귀를 의심케 하는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잘못된 기술에 의해서 억울하게 친일 인사로 매도되어지는 분들이 있어도 안 되겠다. 일제시대에 우리나라 백성들의 국적이 어디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국적은 일본 국적입니다. 광복을 세계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입니다. 독립유공자 후손들은 분노했고 독립기념관 직원들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공개 사퇴를 요구했지만 김 관장은 버티기에 들어갔습니다. 결국 보훈부의 감사 결과 14개 비위가 확인됐고 취임 1년 반 만에 사실상 해임이 결정됐습니다. 왜곡된 역사인식을 갖고 있는 독립기념관장으로부터 독립기념관을 이제 국민의 품으로 다시 돌리게 된 날이다. 독립 후손들과 시민들은 늦었지만 정상화의 시작이라고 환영했습니다. 단순히 한 인사를 교체하는 것을 넘어 해방 이후 오늘날까지 완결되지 못한 친일 잔재 청산과 민족정기 회복이라는 김 관장은 하지만 표적 감사라며 해임 결정을 부정했습니다. 실체적 사실과는 무관하게 독립기념관장의 해임을 목적으로 부당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김 관장은 대통령 재가로 최종 해임되기 전까지 앞으로 2, 3주 정도 직을 유지하게 되는데 광복 회원들은 그때까지 퇴진 농성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민주당을 자진 탈당했습니다. 스스로 떠나진 않을 테니 최고위에서 제명해달라고 했다가 3시간여 만에 자진 탈당을 택한 건데요.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주일 전 윤리심판원에서 제명 징계 결정을 받은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제명에 불복해 재심 청구를 예고했지만 오늘 오전 10시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고 당을 떠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리심판원의 결정문을 통보받지 못했지만 재심을 신청하지 않고 떠나겠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붙었습니다. 스스로 당을 떠나지는 않겠으니 당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제명을 최종 의결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스스로 당을 떠나는 선택은 하지 않겠다고 말해왔습니다. 그 입장은 지금도 같습니다. 당을 떠나지만 스스로 떠나지는 않겠다는 모순된 말에 기자회견 직후 당에선 당황스럽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게 조금 충돌이 되는 내용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의 정확한 진위를 제가 현재 알 수가 없습니다. 정당법상 제명 결정은 의원총회에서 소속 의원들의 과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김 의원이 이런 정식 절차를 생략해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결국 당은 정당법상 의원총회를 거치지 않고는 제명이 어렵다며 김 의원의 요구를 거절했고 오후 1시 반쯤 김 의원은 돌연 탈당계를 내고 스스로 당을 떠났습니다. 정당법이 정하는 절차로는 탈당하지 않고는 의총에서 제명 의결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걸 충분히 이해해서 탈당하게 됐다. 경찰 수사까지 확대되면서 여론이 악화한 데다 야당이 공천 헌금 특검을 요구하며 단식까지 돌입하면서 부담이 커진 걸로 보입니다. 원내대표에서 사퇴한 지 20일 만에 끝내 민주당을 떠난 김 의원은 의원들의 단체 대화방에 모든 의혹을 해소하고 다시 돌아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탈당으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의원직을 사퇴하고 특검을 받으라고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오늘로 예정됐던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끝내 열리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자료 제출 미비를 문제 삼아 청문회 개최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여야가 합의한 청문회 시간이 됐지만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자리는 비어 있습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인 국민의힘 이미자 의원이 청문회 개최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이혜훈 후보자 청문회와 관련하여 양당 간사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청문회 관련 안건은 상정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야권은 부실한 자료 제출을 문제 삼았습니다. 후보자의 부정 청약 의혹, 자녀재산 부당 축적 의혹 등을 소명하려면 자료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청약 점수를 어떻게 계산해서 냈는지 자료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35% 지분이 이혜훈 후보자에게 양도되었습니다. 증여세 신고 내역 요청했는데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이 미성년자일 때부터 재산을 증식하는 데 큰 조력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심지어 본인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만족할 만한 자료를 받고 실시한 청문회는 없었다면서 국민이 판단할 수 있게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료라는 것을 한 번이라도 만족하고 인사청문회 하신 적 있어요? 최상목도 그랬고요. 그전에 한덕수도 그랬고 다 그랬습니다. 의혹을 제대로 해명을 못하면 그걸 보고 국민들이 판단을 하셔야죠. 결국 후보자 없이 여야 공방만 이어진 끝에 회의는 1시간 반 만에 멈췄습니다. 여야 간사가 일정을 다시 잡기로 했지만 인사청문회 개최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한편 이혜훈 후보자는 자료 제출 논란에 대해 요청한 자료 중 확보할 수 있는 건 다 냈다며 혹시 더 낼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계속 찾아보겠다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